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은 경매 중지가 가장 시급하다며 집을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8일 저녁 7시 전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추홀만의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든 뭐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인천시 자료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은 모두 3,008세대, 옹진을 제외한 9개 군구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미추홀이 2,523세대로 가장 많았고 계양구가 177세대, 남동구 153세대, 부평 112세대 등입니다. 특히 지난 11일 기준으로 미추홀구에서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대책위원회 가입 34개 단지 1,787세대 중 경매가 진행 중인 세대는 60%가량인 1,066세대입니다. 이 중 이미 매각 완료된 세대는 106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매각 중인 세대는 261세대여서 5월까지 잇따라 거리로 내몰릴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경매 대기 세대는 672세대, 공매 중인 곳은 27세대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이달에만 2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피해자들이 살던 전셋집은 모두 경매에 붙여진 상태였습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보금자리에서 내쫓기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비단 인천 미추홀구만의 일은 아닙니다. 전국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를 구성해 피해 복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눈 뜨이고 전 재산을 빼앗기는 전세 사기를 쳐도 국가조차 처벌을 외면하니 우리의 귀중한 젊은이들이 벌써 3분이나 세상을 등졌습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빼앗아가는 전세 사기범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60여 곳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특별법 시행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융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하십시오.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선지원, 후매수,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물론 정부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 사기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가 받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자 1.2%에서 2.1%입니다. 시는 다음 달 추경에 60억 원이 반영되면 즉시 지원할 방침입니다. 또한 긴급 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하는 피해 가구는 가구당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 월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월 40만 원씩 1년간 지원합니다. 이 밖에 상수도 단수 예고는 유예 조치했고 단전 유예는 한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전세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자살 예방 심리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 법령 재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의하면서 대책 마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피해자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승객 과밀 현상이 심각한 도시철도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전세버스 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이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을지 아직은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김포시 의원을 직접 연결해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선 현재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김포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 오전 7시에서 8시 기준 김포 골드라인 탑승 인원이 6,500명입니다. 수송 정원 대비 수송 인원이 평균 242%, 최대 289%에 이릅니다. 특히 고촌역과 풍무역의 혼잡도가 심한 편입니다. 지난 4월 11일 출퇴근길 최대 수용 인원이 2배 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호흡곤란으로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연일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인구 50만 대도시에 단 2량으로 운영되는 김포 골드라인이 김포 유일한 철도망으로 시민들은 매일매일 출퇴근 전쟁을 치르면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과밀 압사의 공포를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지하철 이용자가 이렇게까지 늘어날지는 예측을 못했던 탓일까요? 유독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도가 심각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됩니까? 예, 김포 골드라인은 김포 한강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당시 인구 수요 예측은 30만이었으나 현재 5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결국 인구 수요 예측의 실패가 근본적 원인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젊은 층 유입 인구 대폭 증가와 검단, 신도시 등 김포 내외 각종 택지 개발로 인한 서울도로 교통 과포화로 인해 수송 분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지금의 지옥철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3년 공개된 사업 계획 승인안을 보면 당초 계획된 4량에서 2량으로 열차 규모가 축소됐고 역사 승강장도 3량의 규모의 47m에서 2량의 규모 33m로 줄면서 열차 증량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나온 김포 골드라인 혼잡도 해소를 위한 긴급 대책들이 있습니다. 이용자와 교통량을 좀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어제 경기도와 김포시는 김포 골드라인 평균 혼잡률 현재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예비비 32억을 들여 4월 24일부터 6월 말까지 김포 골드라인 대체 노선에 직행 전세버스를 대량 투입하여 배차 간격 15분에서 5분대로 앞당기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집 앞에서 출발하는 수요 응답버스 DRT를 7월부터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사호동에서 괴하역을 잇는 버스 전용 차로를 김포 공항까지 연장해 버스 운행 시간을 21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할 것과 김포대로부터 개화역 간 병목 지점 개선을 위해 현 2차로에서 3차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골드라인 혼잡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혼잡 완화 특별 대책인데 사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 김포공항역 구간 연결에 집중되어 있는 해결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교통량 분산 효과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강로에서 올림픽대로 당산역 혹은 여의도 구간까지 버스 전용차로 개설 문제를 검토해서 개설한다면 교통량 분산과 대중교통 접근성의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책으로는 간석 급행버스 도입과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조기 확정,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용 인원 분산을 위해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골드라인 과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정부에 이어서 서울시와 경기도까지 연일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실제 골드라인 탑승객들은 이번 대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역 시민단체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포 검단 시민연대 서영배 위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포검단 시민연대 위원장 서형배입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연일 나오고 있는 이런 골드라인 과밀 대책들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2번이나 김포를 방문하고
서울시장도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김포 골드라인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골드라인 이용 시민들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어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까 시민들의 걱정이 태산인데요. 정부에서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다만 대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의문을 품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먼저 우선적으로 대책으로 나온 게 전세버스 그리고 수요 응답형 버스인데요. 이렇게 대체 버스를 늘리겠다는 건데 사실 승객들 입장에서는 골드라인을 우선적으로 택해왔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 버스를 늘린다고 좀 수요가 분산될 걸로 보시나요? 시민들이 자차나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지옥철인 골드라인을 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정시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전세버스나 DRT가 그 취지는 좋지만 도로가 막힌다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대책 나온 곳 중에 필요에 따라 차선의 수를 조정하는 로드지퍼 설치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 로드지퍼를 잘 활용한다면 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다만 이 로드지퍼가 익숙하지 않은 시스템이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있거나 시작과 끝 구간에서 정체가 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정밀한 노선 계획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에서 수상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대책이라고 보십니까? 수륙 양용버스보다는 리버버스가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다. 리버버스가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정원은 5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선착장까지 어떻게 가느냐인데요. 선착장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길면 관광용으로나 타지 출퇴근용으로 누가 타겠습니까? 보도에 행주대교 남단이 선착장이라고 나오던데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더 편리한 곳이 없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회에 200명인 정원도 많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배를 활용할 생각 말고 새로운 배를 건조해서라도 훨씬 많은 시민들을 수용해야 한 번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배라는 것이 골드라인처럼 3분마다 한 번씩 출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최대한 많은 시민들을 이동시켜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의 과밀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실제 승객들의 입장에서 혼잡도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필요한 정책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버스, DRT, 리버버스 등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모두 도움이 되는 대책들이겠지만 결국 철도교통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시에서 노력을 해서 내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골드라인 증차 시기를 3개월 앞당겼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당겨진다고 해도 내년 6월인데 그때까지 우리 시민들의 고통과 위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증차 투입 시기를 확실하게 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오랫동안 고통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포 시민들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게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왜 50만이 넘는 인구에 중전철이 한 개도 없는가? 왜 우리만 소외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큽니다. 5호선과 GTX는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삽을 뜬다고 해도 상당히 오래 걸린 사업입니다. 하지만 중장기 대책의 확실한 약속과 추진만이 고통받는 50만 김포 시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곳에 삶도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중전철이 들어온다는 희망을 안겨주어야 시민들이 하루하루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네, 여러 대안이 언급되고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포 검단시민연대 서형배 위원장이었습니다. 부천 오정경찰서가 18일 위기 여성 쉼터인 내일의 집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 오정경찰서와 내일의 집은 성범죄 등 피해 여성에 대해 최장 3년까지 쉼터와 통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 복귀를 돕는 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앞으로 학대 예방 경찰관들이 쉼터 입소자들과 대면해 범죄 피해 사전 예방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여성 피해자는 경찰 관할 임시숙소에서 닷새 이내에 단기 보호 조치만 가능했던 반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임시가정에서 최장 3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